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행이 문을 열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굳건히 믿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역사상 망한 국가들도 무너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평범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무너진다는 건 영화처럼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거나 군대가 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위기 전조 시그널 5가지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부자들의 행동 원리는 언제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 하나로 통한다고 하며, 과거의 모든 금융위기는 우리 눈앞에 명백한 전조 신호들을 남겼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뉴스 보도에 안심했을 뿐이며, 오늘 영상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지표들을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석해 드릴 것이니 딱 5가지 핵심 시그널만 기억하고 20분 동안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남들이 위기다 라고 소리칠 때 침착하게 자산을 지키고 심지어 불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시그널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첫 번째 징후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인이나 NFT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묻지마 투자를 외치고 옆집 사람까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릴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버블의 정점이라는 단순한 신화이며, 복잡한 지표 필요 없이 시장의 분위기가 마치 축제 같고 비이성적인 탐욕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버블 붕괴 임박을 알리는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징후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보면 튤립국은 하나 가격이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광기가 시장을 지배했고, 당시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가 개입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사로잡혀 투자했지만 결국 이 단순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포모, 소외될까봐 두려운 심리와 근거 없는 낙관론이 만나 위험자산 시장을 얼마나 크게 부풀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단순히 땅값이 오른 수준이 아니라 도쿄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을 정도로 광풍이 불었고, 은행들은 담보 가치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맹신하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했다가 결국 버블 붕괴와 함께 30년 장기 불황이라는 유례없는 침체를 맞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할 때, 바로 그때가 자본이 스스로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징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건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표이자 과거 모든 위기를 예측했던 단 하나의 마법의 공식입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 원래는 길게 돈을 빌려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정상인데 어느 순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위험하지만 앞으로는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왜냐하면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것을 100%에 가깝게 알려주는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선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더 무서운 점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인데, 은행은 보통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단기금리, 장기로 대출 장기금리를 해주면서 이익을 얻는데, 금리가 역전되면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이는 은행들이 자연스럽게 대출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신용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줄이며, 가게는 대출 연장이 어려워져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등 경제 전반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2008년 위기 직전에도 이 금리 역전이 1년 이상 지속되며 돈이 돌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듯이, 이 단순한 금리 커브의 모양 변화가 수많은 복잡한 경제 지표보다 더 강력한 예측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 신호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금융활동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사례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주 광풍이 끝나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함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시장의 집단적 공포가 반영된 결과였으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된 이후 약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실질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통계는 이 지표의 예측력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이처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금리라는 단순한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려주고 있으니,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빚의 그림자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징후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바로 빚의 폭주인데,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를 때가 위험하고, 예를 들어 소득이 10% 늘었는데 빚은 30%씩 늘고 있다면 이건 이미 지속 불가능한 상태라는 단순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돌아보면 당시 위기의 핵심은 대기업들의 과도한 차입에서 비롯되었는데, 대우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지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외국 자본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면서 국가 전체의 신용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빚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 같은 미래에 꼭 지급해야 할 돈들이며, 이 미래의 빚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당해야 할 빚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2010년대 유럽 재정 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과도한 복지 지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빚을 내다가 결국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국제 신용도가 감락하며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국민들은 연금 삭감, 공무원 대량 해고, 세금 폭탄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은 국가 부채의 위험성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의 현금카드 살포와 각종 재난지원금 정책이 당시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빚을 내서 뿌리는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경제의 냉엄한 진실이며, 특히 경제 위기가 임박했을 때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상태로 맞이하게 되면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명심해야 합니다. 이 빚은 언젠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므로, 이 빚이 생산적인 곳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같은 자산 투기에 집중될 때 더욱 위험하고, 부채는 경제의 엔진이지만 과도한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니 복잡한 수치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예라고 답이 나온다면 바로 세 번째 시그널이 켜진 겁니다. 네 번째 시그널은 우리의 식탁 물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의 폭등입니다. 구리, 석유, 곡물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등하는 것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단순한 증거인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 중앙은행은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항상 경기 침체를 불러왔으며, 원자재 가격 폭등은 물가 불안을 넘어 사회 질서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인데, 당시 정부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사람들은 휠바그우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겨우 빵 한 덩이를 샀으며, 심지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폐로 벽지를 바르는 것이 더 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화폐 가치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사태를 보면, 정부의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와 원자재,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결합하여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만%를 넘어서는 재앙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식량을 구해야 했으며, 자국 화폐 볼리바르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 달러화만이 유일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이는 정부가 화폐 발행의 유혹에 빠졌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이 네 번째 시그널이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국가 단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은 생산을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니,
이 네 번째 시그널은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금융 시스템의 숨겨진 약점을 노출시키며 신뢰 붕괴의 가장 빠른 통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시그널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바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경고이며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그리고 각종 투자 회사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갑자기 자금이 묶이거나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전통은행권까지도 순식간에 퍼져나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바로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서 시작됐는데, 이들이 발행한 복잡한 금융상품, CDO, CDS 등의 가치가 폭락하자 신용시장 전체가 마비되어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극심한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고, 이는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를 멈춰 만들어 전 세계 경제를 멈출 뻔했다는 사실은 이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공포는 바로 환율 폭등인데, 만약 대한민국 환율이 과거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달러당 1,500원 수준을 넘어선다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량이 아무리 많아도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며, 당장 눈앞의 문제로 수입 물가가 폭등하여 우리 식탁의 모든 물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생산 원가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치솟아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환율이 1,500원을 넘어 폭등하면 해외에 달러 빚을 지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의 규모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쇄 부동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국가의 신용을 추락시키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유동성 경색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또한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많은 단기 외채 문제가 바로 그림자 금융의 성격과 유사했는데, 은행들이 단기 자금으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등 부채 만기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자금을 회수하자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이는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국가가 무너지는 건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빚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므로, 믿음이 사라지면 돈은 그냥 종이가 되고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는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므로, 뉴스를 통해 대형 기관의 부실 이야기, 특히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다섯 번째 시그널이 켜진 것을 직감하고 바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자, 5가지 시그널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3단계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자본의 방어와 실탄 준비인데, 빚다리어트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 같은 폭탄을 제거하고 실물 현금을 집에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이상으로 보관하여 전산망 마비와 뱅크런 같은 상황에 대비하며, 달러, 금, 장기국채 같은 방어자산의 비중을 늘려 화폐가치 하락과 금융불안에 맞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는 생존 능력의 확보와 다변화인데,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며, 한국 원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입원을 다변화하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정보 해독 능력과 그리스 재정위기 때처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건강관리가 바로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3단계는 심리적 무장과 기회 선점인데,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포와 절망이므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던지는 우량한 자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현금 실탄과 냉정한 멘탈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부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의 IMF를 예고하는 5가지 시그널을 가장 단순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위험자산 급등, 금리 역전, 부채 폭발, 원자재 폭등과 그림자 금융 경고까지 이 지표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한 진실은 탐욕이 가득 차고 빚이 넘쳐 흐를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신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는 대신 오늘 배운 3단계 전략을 실천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현명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며 기억하세요.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여러분의 선택권이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으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이며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한 것들,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기술을 배운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니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